다른 영장류와 달리 많은 사람이 여전히 발바닥 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치는 우리가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에 내장된 충격 흡수 장치와 같죠. 우리가 튀어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발바닥 위쪽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가로 아치죠. 발 모양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아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치는 발 강직도의 약 40%를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 발바닥은 발을 지탱하는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가로 아치를 잘라냈을 때 발은 상당한 탄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아치를 잘랐을 때는 그다지 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발바닥 아치는 현대인만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아치는 어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가로 아치는 300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발바닥 아치는 약 800만 년 전에 나타났죠. 다른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발의 다른 부위를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끼발가락은 보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이 태어났거나 잃었어도 걸을 수는 있지만 새끼발가락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잡아주죠. 발 안쪽에는 26개의 뼈가 서로 협력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새끼발가락은 이 균형 잡기 작업의 일부입니다. 우리 유인원 조상들은 나무를 잡고 기어오르고 나무에 매달리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나무로 오르는 기술을 편안한 소파와 TV 몰아보기와 바꿨습니다. 자, 이제 맹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기관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달 11주 무렵부터 유용한 호르몬과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수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맹장은 면역체계의 군대를 훈련시켜 최고의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화관에서 모든 종류의 이물질인 일명 항원을 수집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진화함에 따라 이 부위는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흔적 구조와 달리 맹장은 항상 무해한 것은 아니며 작은 불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흔적 기관이란 조상의 주요 기능을 잃은 기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부분 명백한 목적이 없어요. 또 다른 유명한 흔적의 애는 사랑니입니다. 사랑니는 쓸모없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거의 95%가 사랑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90%는 언젠가는 사랑니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니가 없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랑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니는 상어 이빨보다 더 부드러운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실험에 따르면 사랑니도 상어 이빨과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어 이빨의 코팅은 실제로 사람의 사랑니에 있는 에나멜과 경도가 비슷합니다. 표면이 단백질로 결합된 미네랄 결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격을 받아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상어가 이빨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는 강도가 아니라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고대 골격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불이나 날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씹기 위해 여분의 이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분의 이빨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하지만 인류가 음식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턱이 작아졌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크기와 턱의 특징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MYH16이라는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진화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무의미한 것은 눈꺼풀입니다. 일반적인 눈꺼풀이 아니라 눈 구석에 숨어있는 분홍색 작은 눈꺼풀 말이에요. 새와 다른 털복숭이 친구들은 이 눈꺼풀을 사용하여 눈을 방해하는 먼지나 이물질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흔적에 불과하죠. 긴 손바닥끈을 소개합니다. 우리 중 약 85%가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평한 표면에 손을 대고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만나게 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손목 중앙에서 작은 힘줄 밴드가 림보 동작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부위를 찾은 거예요. 이 근육은 물건을 쥐고 타잔처럼 나무를 타기 위한 겁니다. 이제 물건을 잡는 것과 관련된 트릭이 더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인 16주 정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주먹을 쥐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탯줄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죠. 마침내 세상에 나오면 이 반사작용으로 물건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작은 원숭이도 비슷한 기술 덕분에 한 손으로 오랫동안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후 3개월 정도가 되면 이 놀라운 악력을 잃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작은 꼬리가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꼬리는 사라지고 그 작은 척추뼈가 꼬리며 즉 미골이 됩니다. 인간과 유인원의 사촌인 유인원에게는 다른 동물처럼 꼬리가 없어요. 우리 귀에도 흔적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동물이 더 잘 듣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귀 근육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고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일부는 아직도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발톱도 흔적기관에 해당합니다. 발톱은 조기 방어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발톱은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진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손톱과 발톱을 방어, 땅 파기, 기어오르기에 사용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손톱은 과일 껍질을 벗기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달콤한 감각을 제공하는 등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발톱은 은퇴했습니다. 매니큐어를 바를 수는 있죠. 많은 사람들이 패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쓸모없는 팔다리나 장기를 가진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1798년 한 해부학자가 날지 못하는 특이한 새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찰을 기록했죠. 이 조류는 다름 아닌 타조예요. 타조와 화식조는 흔적 날개를 가진 조류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 새들의 날개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 거대한 동물에게 비행 능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완전히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날개는 빠르게 달리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교한 구애 행동을 통해 새가 잠재적인 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죠. 많은 동물이 빛을 냅니다. 해파리, 벌레, 상어, 불가사리를 포함한 해양동물의 약 76%는 생체 발광을 합니다. 이들은 산소와 반응하여 빛을 내는 루시페린이라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포식자를 놀라게 하거나 먹이를 유인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 인간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빛은 매우 희미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몸은 빛을 발산하지만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약 1000배나 더 어두워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빛이 하루 종일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는 가장 희미하고 늦은 오후에 가장 밝습니다. 얼굴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과학자들은 얼굴이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되고 빛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는 멜라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몇 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만이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뺨을 붉히는 능력은 인간이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죠. 부끄러움은 매우 복잡한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너무 고차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흥미롭게도 대머리 우카리 원숭이도 얼굴을 붉힐 수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고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건강 중에서도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장에는 위, 간 등이 포함됩니다. 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이 제2의 뇌에는 자체 신경계가 있습니다. 장에는 수억 개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에 정보를 전달하죠. 장과 뇌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장은 계속 작동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